믿었던 사람이 당신을 배신한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우리는 늘 믿음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배신은 언제나 가장 방심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가슴을 찢어놓는 한마디, 뒷담화로 변질된 비밀, 기대를 무너뜨리는 행동. 이 모든 순간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걸까요? 배신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배신을 경험한 후에도 우리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1. 가까운 사람과의 배신, 예상치 못한 아픔. 우리는 흔히 배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벌어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비즈니스 관계처럼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나 발생할 법한 일이라고 치부하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배신은 우리 삶 깊숙이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싹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친구, 가족, 연인, 그들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때로는 그 울타리가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피어난 꽃이 갑작스러운 폭풍 후에 속절없이 꺾이는 것처럼 말이죠. 왜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신이 더 아플까요? 그것은 바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쏟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배신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모래성이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처럼 허망함과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신은 관계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배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인간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진정한 관계는 존재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상처받아야 하는 걸까?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주죠. 배신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배신을 선택한 사람의 문제이지요.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아픔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치 상처 입은 동물이 스스로를 핥아 치유하듯 당신의 마음도 보듬어주고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옅어집니다. 하지만 잊지는 마세요. 배신은 당신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복잡성, 신뢰의 중요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신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기대를 낮추세요.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소중히 여기되 맹목적인 기대는 버리세요. 자신을 먼저 보호하세요. 타인에게 모든 것을 오픈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만드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세요. 모든 사람과 똑같은 거리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과 관계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배신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아픔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세요. 배신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비밀의 무게, 신뢰의 양날날검. 이건 진짜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달콤한 속삭임처럼 들리는 이 말은
때로는 더디 될 수 있습니다. 비밀 공유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끈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를 찌를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비밀을 공유할까요? 아마도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느끼고 싶고 특별한 관계임을 확인받고 싶어서일 겁니다. 혹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 심리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밀은 그 무게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은 왜 위험할까요? 통제 불가능성. 당신의 입에서 떠난 비밀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공유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물이 컵에서 넘쳐 흐르듯 비밀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배신의 도구. 신뢰를 기반으로 공유된 비밀은 배신이라는 상황 앞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 아픈 과거, 숨기고 싶은 비밀은 당신을 공격하고 상처 입히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관계의 파괴. 비밀 누설은 관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비밀이 폭로되었을 때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최대한 적게 만드세요. 당신의 삶에서 비밀의 수를 줄이세요. 굳이 숨길 필요 없는 일들은 드러내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비밀을 공유할 사람은 극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인지, 오랜 시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비밀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모든 비밀이 똑같은 무게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가벼운 비밀은 공유해도 괜찮지만, 당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비밀은 절대 발설하지 마세요. 비밀 공유 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비밀을 공유했다면 언제든 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상처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나이가 들수록 비밀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침묵의 미덕을 배우세요.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 값진 경우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지혜를 배우세요. 비밀 공유의 유혹을 이겨내세요. 순간적인 친밀감을 위해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지키는 방어막을 치세요. 비밀보다 솔직함을 택하세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은 비밀 공유가 아니라 솔직하고 진솔한 소통입니다. 비밀 대신 진심을 나누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비밀 누설에 초연해지세요. 설령 당신의 비밀이 누설되더라도 너무 크게 동요하지 마세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덤덤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힘. 신중함으로 다스리는 마음의 도구. 말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생각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관계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은 상처를 남기고 독처럼 퍼지는 말은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실감하고 신중하게 언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은 왜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따뜻한 위로는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비난과 비판은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힘. 말은 관계의 시작이자 유지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공통점을 찾고 호감을 느끼며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말 한마디는 쌓아온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연설들처럼 말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희망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말은 절망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말, 어떻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까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은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세요.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하세요. 억지스러운 칭찬이나 영혼 없는 사과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말 속에 녹아들어 상대방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경청하세요.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속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경청은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세요. 긍정적인 말은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마치 햇살처럼 따뜻한 말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해야 할 때를 알고 입을 다무는 지혜를 배우세요.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세요.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편안한 자리에서는 솔직하고 편안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 상황에 맞는 언어를 선택하는 센스를 키우세요. 말투와 톤을 신경 쓰세요. 똑같은 말이라도 말투와 톤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톤은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공격적인 말투와 차가운 톤은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말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로 말을 잘못했을 때는 즉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솔직한 사과는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약점 드러내기. 숨겨진 위험과 방어의 필요성.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진솔한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기도 하죠. 하지만 사회생활,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약점을 숨기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약점 공개는 위험할까요? 공격의 빌미. 당신의 약점은 타인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하여 당신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마치 적에게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대상. 당신의 약점은 때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의 공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신의 약점이 재미 삼아 공유되고 비난과 조롱의 댓글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심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배신의 도구.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은 약점은 배신이라는 상황 앞에서 가장 아픈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더욱 크고 깊을 것입니다. 약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약점의 종류를 파악하세요.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약점이 드러나는지, 약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분석하고 파악하세요. 마치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듯 약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약점 공개 범위를 제한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약점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약점을 공유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마치 성벽을 쌓듯 자신만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점을 개발하여 약점을 보완하세요. 약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당신의 강점을 개발하고 강화하여 약점을 보완하세요. 강점은 당신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고 약점을 가려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듯 강점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약점을 숨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약점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솔직함은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하고 동정심과 연대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점 공개는 상황과 상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점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사회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세요. 강점을 어필하세요. 당신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자신감을 드러내세요. 강점은 당신을 돋보이게 하고 약점을 가려주는 효과를 줍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약점에 갇혀 좌절하기보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노력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점 공개는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때로는 약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 공개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산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5. 험담의 늪, 침묵으로 벗어나는 지혜. 험담은 달콤한 유혹처럼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은밀하게 속삭이는 뒷이야기, 남의 흉을 보며 느끼는 은근한 쾌감, 동질감을 확인하려는 심리. 험담은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그 끝은 씁쓸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험담의 늪에서 벗어나 침묵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험담은 왜 위험할까요? 관계 파괴의 씨앗. 험담은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험담한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었을 때 신뢰는 깨지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불씨처럼 험담은 관계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 증폭. 험담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주변 분위기를 어둡게 만듭니다. 험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분노, 질투,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커지고 당신의 마음까지 좀먹게 됩니다. 마치 늪처럼 험담은 당신을 부정적인 감정 속에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평판 하락의 지름길.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쉽습니다. 입이 가볍다, 믿을 수 없다. 험담쟁이와 같은 낙인은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험담은 당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험담,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험담 자리에 참여하지 마세요. 험담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험담에 동조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불길을 피하듯 험담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험담에 동조하지 마세요. 험담을 듣게 되더라도 맞장구를 치거나 험담에 가담하지 마세요. 묵묵히 듣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떠나는 등 험담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마치 방패처럼 험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험담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세요.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은 당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험담을 일삼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세요. 마치 오염된 물처럼 험담은 당신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끄세요. 험담 대신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칭찬, 감사, 유머, 취미 등 밝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햇살처럼 긍정적인 대화는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관계를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험담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침묵의 가치를 깨달으세요. 침묵은 험담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험담에 동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품격을 높여주고 험담의 악순환을 끊는 데 기여합니다. 험담 대신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세요. 비판보다는 칭찬을, 불평보다는 감사를, 뒷담화보다는 직접적인 소통을 추구하세요. 건설적인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험담을 통해 배우세요. 험담을 듣게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세요. 험담 속에서 인간 심리를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험담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세요. 험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유머 감각을 키워보세요. 험담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6. 친구 사이의 지지. 긍정적 표현으로 쌓는 굳건한 관계. 친구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힘든 시기에 기댈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처럼 친구는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이죠. 하지만 친구 관계도 섬세한 감정의 교류가 필요한 만큼 표현 방식에 따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이의 지지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쌓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친구 관계. 왜 긍정적인 표현이 중요할까요? 신뢰와 유대감 강화. 긍정적인 표현은 친구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칭찬, 격려,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말은 친구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긍정적인 표현은 관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영양분이 됩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긍정적인 표현은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고 노력을 인정하고 어려움을 위로하는 긍정적인 표현은 친구에게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긍정적인 표현은 관계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긍정적인 표현은 친구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유쾌한 농담, 즐거운 대화, 함께 웃는 시간은 친구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마치 즐거운 음악처럼 긍정적인 표현은 관계를 활기차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친구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할까요? 진심을 담아 칭찬하세요. 친구의 장점,
노력, 성과를 발견했을 때는 진심을 담아 칭찬해 주세요. 구체적인 칭찬은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옷 스타일 정말 멋진데 이번 프로젝트 정말 수고 많았어. 와 같이 구체적인 칭찬은 친구에게 진심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마세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마세요. 힘내, 잘 될 거야.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와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친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친구에게 받은 도움이나 호의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오늘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같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유머를 활용하세요. 유머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유쾌한 이야기로 친구를 웃게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처 주는 유머는 피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긍정적 표현.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세요. 작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세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로 친구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친구가 좋아하는 간식, 책, 꽃 등 소소한 선물은 감동을 선사하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편지를 써보세요. 손으로 직접 쓴 편지는 디지털 메시지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세요. 친구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세요. 친구가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7. 직장 내 인간관계, 적절한 거리두기와 현명한 처세. 직장은 삶의 터전이자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직장 동료는 업무를 함께하는 동료이자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두기와 현명한 처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왜 어려울까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 직장에는 다양한 성격, 가치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마치 여러 종류의 악기가 모여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것처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입니다. 경쟁 관계. 직장은 성과를 평가받고 경쟁하는 공간입니다. 승진, 평가, 프로젝트 참여 등 경쟁 상황 속에서 동료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 심리는 질투, 시기심, 갈등을 유발하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정글처럼 직장은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실적 압박, 상사와의 갈등 등 직장 생활은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스트레스는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예민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게 하여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폭탄처럼 스트레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입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모든 동료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우선시하고 사적인 영역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안전거리처럼 적절한 거리는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줍니다.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직장 동료에게는 항상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세요.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당신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반영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세요. 직장 내 갈등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하더라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마치 냉각수처럼 이성적인 태도는 감정적인 과열을 막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양한 인간관계 유형을 이해하세요. 직장에는 다양한 유형의 동료들이 존재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유형, 비꼬는 유형, 무임승차 유형 등 각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 방식을 익히세요. 마치 지도처럼 인간관계 유형에 대한 이해는 직장 생활이라는 미로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업무 중심으로 직장에서는 개인적인 호불호보다는 업무적인 효율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동료와도 업무적으로 협력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반감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마치 엔진처럼 업무 중심적인 태도는 직장 생활을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험담과 뒷담화는 절대 금물. 직장 내 험담과 뒷담화는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험담에 가담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마치 독극물처럼 험담은 당신의 직장 생활을 서서히 망가뜨릴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세요. 직장 동료는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협력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세요.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세요. 마치 윤활유처럼 상호 협력 관계는 직장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민은 직장 밖에서 해결하세요. 직장은 업무를 위한 공간입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감정적인 문제는 직장 동료에게 털어놓기보다는 가족, 친구 혹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인 짐을 떠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치 쓰레기통처럼 직장 동료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하지 마세요. 회식 문화는 적당히 즐기세요. 직장 회식은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은 피하고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마치 브레이크처럼 적절한 자제력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온라인 소통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메신저, 이메일, SNS 등 온라인 소통 방식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관계에서의 소통 에티켓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자제하며 사생활 침해나 정보 유출에 주의하세요. 마치 유리처럼 온라인 관계는 깨지기 쉽고 흔적을 남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더욱 현명해지는 법, 경험을 통해 배우세요. 직장 생활은 인간관계의 축소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노하우와 지혜를 쌓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왜 저 동료는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상사는 저런 지시를 내릴까? 역지사지의 마음은 오해를 줄이고 갈등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유연성을 발휘하세요. 직장 생활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의 연속입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처신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세요. 고집과 아집보다는 상황에 맞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직장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운동, 취미 활동, 명상, 여행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통해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관계를 고려하세요. 언젠가는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퇴사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현재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노력하세요. 직장 동료는 또 다른 사회적 네트워크가 될 수 있으며 미래에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의 어색한 사이의 대화, 침묵을 깨는 공감과 경청의 기술. 오랜 친구와 단둘이 만났는데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때로는 어색함이 찾아오고 대화가 끊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삶의 궤적이 달라지고 공통 관심사가 줄어들면서 어색함은 더욱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을 깨고 다시금 편안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어색함은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함은 왜 찾아올까요? 공통 관심사의 부재,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와 당신의 관심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함께 열광했던 주제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지 못하면 대화가 끊길 수 있습니다. 마치 평행선처럼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지점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심리적 거리감.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와 당신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지고 속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지면서 어색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유리벽처럼 보이지 않는 벽이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 기술 부족. 어색함을 깨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고 억지로 말을 꺼내려다 오히려 더 어색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서툰 운전처럼 어색함이라는 난관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어색한 침묵, 어떻게 깨야 할까요?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거운 이야기나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날씨, 음식, 최근 뉴스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세요. 마치 워밍업처럼 가벼운 대화는 어색함을 녹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 그렇군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재밌네요. 와 같은 반응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당신의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반영되어 더욱 솔직하고 편안한 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질문을 활용하세요. 대화가 끊길 때 질문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꺼내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하고 지내? 취미 생활은 뭐 있어?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있어? 같은 질문은 대화에 물꼬를 트고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낚싯대처럼 질문은 대화의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함께 활동을 하세요.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함께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맛집 탐방을 하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세요. 마치 촉매제처럼 함께하는 활동은 어색함을 녹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솔직하게 어색함을 인정하세요. 때로는 어색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어색해진 것 같네. 우리 다시 좀 친해져 볼까? 같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어색함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다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윤활유처럼 솔직함은 굳어있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색함을 넘어 더욱 편안한 관계로 나아가기.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세요. 어색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 취미, 생각, 경험 등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을 통해 알아가려고 노력하세요. 마치 탐험가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 상대방이라는 사람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 관심사나 경험은 대화를 이어가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친구와 당신의 공통점을 찾아 대화의 주제로 삼아보세요. 학창 시절 추억,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 최근 관심사 등 공통점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공통점은 서로를 연결하고 관계를 완성시켜 나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당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오픈할 필요는 없지만 솔직함은 관계를 더욱 깊고 진솔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당신의 솔직함은 상대방에게 반영되어 더욱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가끔은 침묵도 괜찮아요. 모든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더라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억지로 말을 꺼내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한 침묵은 오히려 서로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다음 대화를 위한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쉼표처럼 침묵은 대화의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세요. 어색함은 단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고 소통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어색한 관계를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인간관계의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됩니다. 호기심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는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렘보다는 경계심이 앞설 수 있지만 호기심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은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삶을 다채롭게 채워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호기심은 왜 관계에 중요할까요? 대화의 시작. 호기심은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수록 질문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치 엔진처럼 호기심은 대화를 시작하고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움직이는 힘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 호기심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 감정, 경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마치 손전등처럼 호기심은 어둠 속에 가려진 상대방의 내면을 비추고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공감대 형성. 호기심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끈끈해집니다. 마치 자석처럼 호기심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호기심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를 줍니다.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남을 약속하는 모든 과정은 호기심이라는 씨앗에서 싹트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마치 나침반처럼 호기심은 새로운 관계라는 미지의 세계로 당신을 안내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호기심,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질문을 하세요. 가장 직접적인 호기심 표현 방법은 질문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 경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 있어요? 와 같은 질문은 대화를 시작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사적인 질문이나 공격적인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마치 열쇠처럼 적절한 질문은 닫힌 입을 열고 속마음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도구입니다.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질문만큼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등 적극적인 경청 태도를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더욱 편안하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경청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흡수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반응을 보이세요. 정말 그랬겠네요. 기분 좋았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와 같은 공감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더욱 깊은 대화를 이어가도록 유도합니다. 마치 울림통처럼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줍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세요. 말뿐 아니라 표정, 몸짓,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호기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미소를 짓거나 눈을 반짝이거나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등 긍정적인 비언어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편안한 대화를 유도합니다. 마치 향기처럼 긍정적인 비언어적 표현은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세요. 한 번의 질문으로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마치 햇살처럼 지속적인 관심은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꾸준히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을 잃지 않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법.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만남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만남을 시도하고 호기심을 발휘할 기회를 만드세요. 마치 모험가처럼
새로운 만남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세요. 특정 분야에만 갇히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세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화 주제를 넓혀주고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강연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마치 팔레트처럼 다양한 관심사는 당신의 삶을 다채로운 색깔로 채색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문하는 것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질문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거나 괜히 무식해 보일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쑥스러워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상대방과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치 사다리처럼 질문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생각, 가치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다름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다름은 서로를 보완하고 더욱 아름다운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요소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호기심은 멈추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정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마치 나이테처럼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은 당신의 삶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0. 재정 상태, 감추어야 할 개인 정보, 현명한 소비와 노후 준비. 나이가 들수록 돈 문제는 더욱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돈의 무게를 실감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기 마련이죠. 특히 재정 상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안정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정 상태, 왜 숨겨야 할까요? 불필요한 오해와 시기. 당신의 재정 상태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유함을 과시하는 것은 질투심을 유발하고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으며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은 동정심을 구걸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오히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가면처럼 재정 상태는 숨겨진 채로 유지될 때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와 사기. 당신의 재정 상태가 알려지면 금전적인 요구에 시달리거나 사기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투자 권유, 심지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꿀단지처럼 재정 정보는 악의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압박과 비교. 당신의 재정 상태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압박과 비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비 수준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울처럼 재정 정보는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가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위험. 재정 상태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입니다. 신용 정보, 은행 계좌 정보, 투자 내역 등이 유출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도용, 금융사기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보물 상자처럼 재정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당신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명한 소비, 미래를 위한 투자. 나이가 들수록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현명한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소비는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소비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혜입니다. 소비 계획을 세우세요. 월별 예산을 세우고 수입과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설계도처럼 소비 계획은 당신의 재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세요. 소비를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욕구인지 구분하세요.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치 지도처럼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것은 현명한 소비의 길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줄 것입니다. 가성비를 따져보세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가격 대비 성능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불필요하게 비싼 브랜드 제품에 집착하지 마세요. 마치 저울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돈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할인과 프로모션을 활용하세요. 할인 행사, 쿠폰, 멤버십 혜택 등 다양한 할인과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비를 절약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소셜 커머스, 앱 등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할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 할인과 프로모션은 숨겨진 혜택을 찾아내고 소비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중고 거래를 활용하세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중고로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구매하는 중고 거래를 활용하세요. 중고 거래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며 동시에 경제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소비 방식입니다. 마치 재활용처럼 중고 거래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적인 소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하세요. 눈앞의 만족만을 쫓는 충동적인 소비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소비를 하세요. 노후 준비,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듯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소비는 미래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한 투자입니다. 노후 준비, 행복한 노년을 위한 설계.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건강, 여가, 인간관계, 사회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인생 후반전을 활기차게 살아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준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부동산 임대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세요. 마치 튼튼한 집처럼 재정적인 준비는 노후 생활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노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치 엔진처럼 건강은 노년 생활을 활기차게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여가 활동 계획.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미리 계획하세요. 취미 활동, 여행, 봉사 활동, 학습 활동 등 즐겁고 의미 있는 여가 활동 계획은 노년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지도처럼 여가 활동 계획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무료함을 덜어줍니다. 인간관계 관리,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키세요. 긍정적인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마치 밧줄처럼 인간관계는 힘든 시기에 서로를 지탱해주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회활동 참여. 사회활동은 노년에도 액티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종교활동, 학습활동 등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세요. 마치 등대처럼 사회활동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안내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마음의 준비.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이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노화와 질병,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억세프트하고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마치 석양처럼 노년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고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0일 건강 상태, 자기 관리의 중요성,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습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건강 관리에 더욱 힘쓰게 되죠. 하지만 건강 상태는 개인의 매우 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는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자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건강 상태, 왜 숨겨야 할까요? 취약함으로 인식될 수 있음. 건강이 나빠지면 때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편견을 받을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건강 문제는 당신을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동정심과 부담. 당신의 건강 상태를 주변에 알리는 것은 때로는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가족, 염려하는 친구, 동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짐처럼 건강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차별과 불이익. 특정 질병이나 장애는 사회적인 차별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거절, 취업 제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한 등 건강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낙인처럼 건강 문제는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건강 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질병 기록, 치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의료정보 악용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일기장처럼 건강정보는 당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자기관리, 건강한 삶의 시작. 건강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관리를 통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 유지의 기본입니다. 걷기, 조깅, 수영, 요가, 스트레칭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세요. 마치 기름칠처럼 규칙적인 운동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채소, 과일, 곡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설탕 섭취는 줄이세요. 마치 연료처럼 건강한 식습관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방패가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힘쓰세요. 마치 조기 경보 시스템처럼 건강검진은 몸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큰 병을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여행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마치 안전 밸브처럼 스트레스 해소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 충분한 수면은 건강 회복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7에서 8시간 충분히 잠을 자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잠은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보약과 같습니다. 마치 충전기처럼 충분한 수면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은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질병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마치 햇살처럼 긍정적인 마음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힘쓰는 현명한 자세. 건강검진 결과를 맹신하지 마세요. 건강검진은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검진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평소 건강관리에 꾸준히 힘쓰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마치 나침반처럼 건강검진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으세요.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의 건강관리법은 다릅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 강도, 식단, 생활 습관을 찾아 실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마치 맞춤옷처럼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법은 몸에 편안하게 맞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건강 관리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공유하거나 건강 정보를 나누는 등 함께 건강 관리를 하면 더욱 즐겁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치 팀처럼 함께하는 건강 관리는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외로움을 덜어주며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건강 정보에 현혹되지 마세요. 인터넷,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 관리를 하세요. 마치 등대처럼 전문가의 조언은 잘못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안전하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건강 악화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취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건강 악화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현실을 억셉트하고
남은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데 집중하세요. 마치 석양처럼 노년의 건강은 젊음과는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삶의 깊이와 지혜를 더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겨야 하는 것, 어쩌면 숨기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관리해야 할 거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배신, 비밀, 말, 약점, 험담, 친구 관계, 직장 관계,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섬세하게 다뤄야 할 주제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속삭인 이야기들이 부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더욱 현명하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합니다.